대리기사가 기피하는 손님 유형. 1위.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손님. 이런 손님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동승자가 없을 시에는 처음부터 대리운전을 거부한다. 술 취한 사람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데 만취했다고 대리운전을 거부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방법이야 있지요. 동승자가 있거나 도착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을 위해 대리기사는 운행 과정을 녹화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2위. 추가금 없이 경유를 요구하는 손님. 가는 길목에 잠시 경유하는 경우에라도 미리 상황실을 통하여서 콜을 할 때부터 대리기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대리기사도 이해하겠지 여기며 경유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응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요구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경유를 할 경우가 생기면 추가 요금을 드릴 테니 또는 사정이 그러니 경유를 해주십사 하는 친절한 말투로 요구하면 된다. 취중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듯이 요구할 경우 분쟁이 생긴다. 경유에는 주유 또는 마트를 들리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는 용납 가능하다. 가는 길목에 잠시 경유하는 건데 그렇게 까다롭게 해야 하나요? 그 정도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이니 쌍방 간의 배려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죠. 분쟁은 배려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너무 까다롭게 규칙을 만들면 불편하지 않나요?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되겠지만 대리기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고객의 일방적인 요구는 갑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나요? 3위. 정치 이야기로 대리기사를 설득하려는 손님. 친구끼리라도 정치, 종교 이야기는 신중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주관성이 강하므로 분쟁의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 주제를 대리기사와 짧은 시간 동안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공감을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다.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치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회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면서 다시 확인하시는군요. 그렇군요. 4위. 앞자리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 손님. 자신의 차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신발을 벗고 앞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 손님이 의외로 많다. 거기에다가 발냄새까지 난다면 대리기사는 더 이상 운행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손님은 그냥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해 최선이다. 너무 비약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요? 아무렴 그런 손님이 있을까요? 뭐건 당신같이 교양 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대리기사들의 증언이죠. 이런 할 말이 없군요. 5위. 시종일관 운전교습을 하듯 지시하는 손님. 손님은 자기가 자주 다니는 길이니 선호하는 운행 경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므로 손님이 선호하는 길이 있다면 미리 기사에게 알려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운전교습 선생님처럼 차선 변경까지 간섭하거나 수동기어를 사용하는 차일 경우는 변속까지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잠시의 시간 동안 기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손님이다. 너무 둘러가거나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미 말했지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고 말입니다. 대리기사는 시간이 금인데 일부러 둘러갈 일은 만무하죠.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애기 같군요. 그렇다면 대리기사가 선호하는 손님은 어떤 유형일까?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꼽자면 목적지까지 자는 손님이다.